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들파 에이플레저 617화 뉴토피아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 이지롱. 뭐라는 거야? 전디입니다. 정과장 이지롱. 왜 저래? 따라해봤어 그냥. 자,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도 댓글이 좀 있어서 좀 읽어볼게요. 네. 611화 독설록 인터뷰 첫 번째 편. 황애쉬님 HWANGASH 덕업 일치를 이뤄내신 덕후들의 로망. 강상준 작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책도 사주십시오. 사셨겠지. 그런가? 자, 미키 17. 자, 수노킴님 돌아와 주셔서 기억 시읒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놈이 6679님 잘 돌아왔어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다른 거는 뭐 리뷰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옛날 편에 많이 달아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둠스데이 프린세스 A플랫 SF 판타지 장편 소설 현재 텀블벅 펀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본 펀딩입니다. 예, 아낌없는 후원과 하트도 달아주시고 여기저기 선전도 해주시고. 네. 예, 김영리 작가의 작품이고요. 네. 예, 김영리 작가는 그 장르 소설 굉장히 오래 쓰오신 분이시고요. 에이플랫과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자, 뭐 싸우는 미소녀와 좀비 아포칼립스와 막 기계랑 인간이 대결하는 이런 서바이벌 쇼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SF 소설이에요. 예, 문장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한번 네. 직접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네, 캐릭터도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5화 들어가시죠. 유토피아. 일단 이제 그래서 보급 헬기가 오기로 돼 있었잖아. 네. 근데 이제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미 헬기도 이제 좀비화가 된 것 같아. 너무 이거 뜬금없긴 했어. 뭐 탔는데 바로 또 좀비요 헬기가. 근데 다 그래. 여기는 무슨 교통수단만 타면은 다 변하게 돼 있나 봐. 지하철이 장난 아니었죠. 아, 그렇지. 뭐 지하철 정도면 한 놈만 있어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헬기도 이미 좀비여서 이제 대공사격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애들이 소총으로 이제 헬기 꼬리를 막 조준 사격하다가 대공포로 격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나? 좋아하지 뭐. 뭘 좋아해? 보급을 못 받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제 상부에서는 계속 영내 대기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군대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행보관이 과감하게 우리 빠져나가자. 그렇지. 곧 물과 전기가 끊길 것이며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식량도 없었고. 자, 밖에 이제 그 편의점에는 영주 일행이 그 진흙 삼수와 이제 또 마셔. 술 마시는 거죠 또.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알렉스가 여기 들어오지. 막 화염병으로 막 애들 제압하면서 진입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Fire in the hole. 파이어 인더인가 보다. 이렇게 던질 때마다 그래. 그걸 꼭 말하면서 던져야 돼? 웃겼어 그거. 그리고 이제 편의점 유리창이 크잖아. 네. 여기 안에서 술 마시니까 애들이 다 알딸딸 해가지고 마치 밖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감상하듯이 이 장면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게 관람하는 느낌을 일부러 담아냈더라고. 떨어져서 보면은 얼마나 재밌냐 이런 거지. 그렇지. 이 영화가 다 그런 거겠지. 자, 그리고 한편 강남역 A타워 앞 1층은 이미 이제 좀비 때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알렉스 차부터 먼저 찾자. 네. 그러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좀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막 대치를 하다가 화염병 던지던 알렉스가 리타이어한다. 아니 그 등에 무슨 배달 그 가방 쿠팡. 같은 거 쿠팡이었나? 네, 쿠팡이었어요. 그거 좀비가 잡아가지고 결국 리타이어 한 거잖아요. 네. 쿠팡이 아니라 배민 아니야? 쿠팡이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건데 쿠팡이죠. 아, 그런가? 쿠팡이 그런 가방을 왜 매 근데? 배달용 쿠팡- 가방 아니었어?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쿠팡 이츠? 쿠팡이치네. 쿠팡이친가 보네. 뭐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때 곱게 물려 죽은 것도 아니고 화염병이 네. 터지면서 불에 타기까지 한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은 이제 그 행보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뭐 이제 사격이 시작이 됐지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그 자주 나오던 VIP 라운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때 이제 라운지를 수색을 하지 2인 1조로 안전장소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간간히 나와가지고 하나씩 이제 잡고 이런 상황이고 영주 일행 같은 경우는 그 지하 주차장에서 삼수만 이제 밖에 있고 발레 파킹 대기장에서
그 진욱하고 영주는 이제 갇혀 있지. 삼수는 이제 좀비들이 신경 안 쓰니까 술 취해서 아직까지도. 물려 있고 심지어. 뭐 아무튼 그래서 얘가 차를 찾으러 가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른다. 너는 운전도 안 배우고 뭐 있냐? 그랬더니 삼수야. 그러면서 그치. 뭐 하루 가고 안 갔대나 뭐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영상 통화로 운전법을 지시를 할 테니 그 차를 찾아서 가져와라. 차가 되게 그럴 듯하게 좋은 차였지. 네. 그래서 나중에 뺏기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 삼수가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운전을 너무 해서 빨라 너무 빨라 하는데 보면은 한 5km로 달리고 있어요. 5km야 그게. 그렇게 운행을 해서 그 발레 파킹 대기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VIP 라운지에 있던 재윤 일행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정리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야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영주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죠. 이제 영주 에이타 다 왔어. 나 이제 위로 올라갈게라고 했더니 이때 재윤이 나 에이타가 아니야 이래.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또 반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올라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맞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아닌가? 그래 이게 국가 비밀이니까 다른 페이크 친 건가 여자친구한테도?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 수서역 베이스 캠프가 있다라는 걸 미리 엿들었었잖아. 라이노가 그랬나? 그래서 너 올라오지 말고 수서역으로 가. 거기가 안전할 거다. 나도 거기로 갈 거니까 네. 가 있어라. 근데 이때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이제 한두 마리씩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그리고 주방에서는 그 파울로가 자고 있다 발견이 되죠. 수면제 뭐 그냥 자고 있었다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사태가 어떤지. 그치. 그렇게 되고 사실 이제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수차가 도착을 해서 이제 타게 되고 이 차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 선배가 몰잖아요. 네. 다 죽어 좀비 새끼들아. 다 죽어. 미리 그러니까 일부러 받으면서 막 가는 거야. 미친 척 막 복수한답 치고 막 이렇게. 그러다 이제 삼수가 열받아가지고 너 불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꾸사리 먹는 게 나오지. 그리고 다시 재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단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담배를 막 태우니까 파울로가 계속 씨발씨발하고. 그리고 참 재밌게 이게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거지. 음료수 가지러 갔다 올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겠다.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그 행복한이 혼자 음료수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좀비가 하나 있었던 거야. 어디? 환풍구 안에. 그러니까 얘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 상반신밖에 없었다. 도망치다가 이제 죽었겠지. 그래서 상반신 좀비한테 물린 것처럼 보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체를 함부로 대하는 이 작품의 성격을 대본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괴담들 있잖아. 막 무릎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귀여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상반신 좀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격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행복아는 물렸다. 코가 물렸다. 코가 날라갔죠. 그래서 그래서 금방 제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뇌에 가까운 데를 물리면 더 빨리 변한다.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게 가설이 이게 있지. 이 작품의 설정인데 그래서 좀 오래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리 물린 거죠. 에런팍이나 삼수 같은 애들은 다 다리야. 발목 정도 물린 것 같아. 걔네들. 다리 물리기 쉽지 않은데 뭐 좀비들이 다 기어다니나? 그렇지. 상반신 좀비. 그렇지. 그렇게 돼서 어쨌든 여기서 뭐 금방 제거 당합니다. 행복아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분대장이 새로운 리더로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게 되죠. 이제 나구나. 이제 내가 제일 높구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 중인 이제 영주 일행 같은 경우는 그 진욱이 서울병원에 먼저 가자. 뭐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더니 아픈 게 엄마가 거기 계신다고. 엄마가 아프셔? 엄마가 병원장이야. 엄마 병원이야. 그러니까 비싼 데서 밥 먹고 막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수가 리타이어. 자진 하차를 하는데 그 느낌이 오나 봐. 그치. 술이 깨서 그래. 술이 깨면서 얘가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느끼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보여지면서 나 화장실 가야 돼 하면서 그냥 내려버리고 너희들끼리 가. 그리고 보내주면서 끝까지 좀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들 가지 마. 막 이러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 트위터에 뭐 관람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되게 슬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 슬펐나? 슬픈 슬프지. 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희생을 보여주는 거의 최초의 장면 아닌가? 막아주는. 자 그리고 6화로 가면은 에런팍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술 먹고. 비싼 술 엄청 먹었더라고요. 뭐 어때 먹으면 이제 로얄 살루트 뭐 이런 거 먹었더라고. 평소 먹기 힘든 거 다 먹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소파도 아마 비싼 소파 아니었을까? 소파를 잘라서 막 가죽을 몸에 두른 거야. 너무 잘 둘렀던데?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복도로 나가서 네일건 같은 거를 하나 구해 왔어. 네일은 아니고 뭐가 나가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걸 막 쏘면서 네. 다니지. 그리고 영주랑 이제 진욱 같은 상황에서는 총리의 방송이 나와요. TV에서.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다 정지가 된 상태였잖아. 운행을 네. 안 하는. 근데 3호선 일정역만 정차하면서 운행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지. 고속터미널역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급행이지 급행. 그러니까 수서역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로 이동하던 중에 그냥 멀쩡한 사람들한테 이 차를 뺏깁니다. 강제로. 그렇지. 예. 아비 규환이니까 지금. 그 차가 되게 좋아 보였다니까 막 약간 찌푸 형태로. 알렉스가 CEO였어. 이거 좋은 차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사람 치고 다 갔는데도 하나 찌그러진 게 없었잖아요. 튼튼한 차요. 엄청 튼튼한 차. 결국은 이제 가까운 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고터야. 거기도 쓰니까. 고속터미널역. 여기서 이제 수서역을 가기로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도 뭐 지하철이 멈추기로 돼 있었는데 보니까 만차야. 그래서 계속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열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타려고 하면서 네. 이때 이제 진욱하고 손을 잡고 있었는데 놓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욱은 안 보이더라고. 안 나와요. 거기 깔렸지 뭐. 깔렸어요. 그 깔리고 열차가 죽었어? 밀고 가는 때 거기 나중에 깔려서 거기 다 시계 죽었어. 붙여 있어. 아, 그래서 깔린 네. 거구나. 네. 오케이. 산산조각 나서 그래. 자, 스크린 도어가 무너지면서 열차에 다수가 깔려요. 와, 이 장면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데 질감이 장난이 아니야. 와, 이거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이 장면이. 왜냐면은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치. 완전 다 그냥 짜부된 거죠. 씨, 그렇게 하니까 좀 웃긴다. 예전에 자살클럽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소녀들이 한꺼번에 이 세노 하면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여기는 영화가 이제 있었고. 스크린 도어까지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아무튼 굉장히 하드고한 장면을 네, 만들었지. 완전 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호텔 상황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던 부대가 에런파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얘 물렸다고. 그래서 태어느니 마느니 옥신각신 하는데 에런파가 그냥 가라고 그러지. 해서 가. 그런데 이때 엘리베이터 천장이 무너지면서 좀비가 강림한다. 별 수 없이 같이 다녀야 된다. 자, 영주는 그래서 어쨌든 혼자 그 열차에 승차하게 되나 갑자기 아이가 자기 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내리고 아이를 대신 태워요. 그치. 근데 솔직히 세 명 다 탈 수 있었어. 에이, 이렇게 하면 탈 수 있지. 9호선 안 타봤어? 이 정도면 충분히 탄다고. 하지만 근데 양보를 해준다. 하필 아이가 탔는데 또 할머니랑 같이 온 아이였는데 할머니 말고 아이만 혼자 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이제 열차를 보내면서 보니까 뒷칸은 이미 다 좀비가 돼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 할머니가 칼을 들고 그래서 영주를 죽이나 보다. 약간 잠깐 그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가 탔어야 되는데 내 손주를 태워가지고 네가 저기다 보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 칼을 들고 철로를 막 내려가서 쫓아갑니다. 그치. 좀비 잡으려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후속 열차에 이제 치일 만한 어떤 상황이 된 거잖아. 이때 영주가 이제 세워서 구해요, 할머니를. 후속 열차를 이제 세우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이런 거지. 보니까 할머니도 이미 물렸다. 발목인가 물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열차도 전부 좀비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할머니가 좀비가 될 것 같으니까 달리는 열차에 할머니 머리를 갈아버린다. 이것도 영주가. 진짜. 아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아니, 변하려고 하니까 이제 갈아버린다.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미 변해서 에 하고 있었어. 그걸 갈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영주가 액션이 되게 어설프고 이러는데 할 건 다 한다. 네. 나중에 뭐 전기톱 가고 무쌍 찍잖아. 무쌍도 너무 웃긴 게 대충 휘두르는데 좀비 모가지만 떨어져 나가는 그 연출은 의도적이었겠지만 그런 너무 게 되게 대충싸워. 웃긴 것 같아. 코미디지 코미디. 만약에 영주의 액션이 굉장히 훌륭했다면 그 장면은 코미디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계산된 어떤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되게 웃기게 표현이 되기도 했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얘도 이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건지 엄마 목소리가 방송으로 막 들리는 거야. 그 엄마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환청을 듣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래. 아 이제 그만 좀 불러. 왜 이렇게 자꾸 불러대? 좀비들이 영주야 계속 부르잖아. 계속 좀비들이 말을 거는 것처럼 얘가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게 되고. 네. 자, 무너진 엘베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냐? 세조로 나눠서 호텔방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세조로 나뉜 거야. 네.
이때 이제 파울로, 라이노, 제이온 이렇게 가고 수정하고 이제 바뀌어요. 음. 둘이 뭐 좋아해서 이렇게 뭉치게 됐고 그리고 병장하고 이게 반항하는 그 일병 걔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병장이 들어간 방에 이제 에런 파기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 반항하는 일병이 계속 최영민. 최영민. 최영민 일병. 무시하라고 턱 연기하는 제 그분. 좀비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좀비들이 에런을 계속 지나친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러고 에런 팍이 이제 와서 그 일병한테 이제 문 너머로 얘기하지. 너 안 잊을 거야 내가. 그치. 똑똑히 기억해둘 거야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사라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고 말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되게 대인배잖아요. 아니 에런 팍이 진짜 그 직업 의식도 투철하고 아무리 그래도 공사하는 현장에 환풍구를 봤다고 그 길을 다 안다고? 그건 좀 오바야.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총괄 매니저 여기 짱이야. 여기 호텔에. 네, 높은 사람이야. 그래. 겉으로 보기에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 그 재수없음이 어떻게 보면 능력에서 능력도 뭔가 더해진 그 재수없음도 있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엄마 목소리를 따라서 영주는 이제 모처 시설로 들어왔어. 이건 뭐 지하철 내에 있는 뭐 그런 공간인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여기서 충전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폰이 이제 켜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공포 영화에서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체인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접촉 불량이야. 하지만 영주는 기획가 출신이야. 바로 고칩니다. 근데 기계과가 원래 그런 걸 다루나요? 전기과 아니고? 예전에 기계과 출신한테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자기는 납땜하는 기계과인데 거? 맨날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한다. 자, 호텔에서는 이제 재윤이 이제 무전기로 다 흩어진 사람들과 이제 무사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그 박경 상병의 뭐 약간 개그 둘만 들어왔잖아. 뭐 데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거기 막 커플 예약한 듯이 그런 시티룸 세팅이 돼 같은 있잖아요. 데였어요, 하필. 그래가지고 막 먼저 씻을래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때 이제 라이노가 환풍구를 발견을 하는데 동시에 에런한테도 연락이 와. 환풍구가 있다 거기. 내가 공사할 때도 봤다.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제 모든 환풍구로 탈출하자라는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에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술 먹어가지고 좀비 이뮨이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술을 막 챙겨가지고 환풍구로 이제 진입을 하지. 그 무슨 아줌마 이거 근무 중에 술 먹지 말랬더니 소주를 3병이나 감춰놨네. 뭐 이러면서 먼저 진입을 하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나머지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또 재미있는 상황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기어갈 수밖에 없잖아. 네. 포복하면서 가는 여러 사람들의 환풍구 지나가면서 이런 식의 반드시 나와야겠죠. 좀비가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럴 때가 이제 그 박계영과 수정 같은 경우는 또 꽁냥 대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온 눈알을 이렇게 덜렁거리고 있는 좀비가 나타나면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사태가 시작이 되고 이 체인소를 획득한 영주는 비명을 지르면서 총총총총 뛰죠. 좀비 머리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목만 정확히 조진다. 그냥 개그다. 그렇지. 하도 툭툭 다 떨어져. 영주야 부르고. 자, 그래서 이제 칠하러 가면은 이제 병장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 최영민 일병이 아주 명사수잖아. 그래서 걔가 원래 환경식인데 최영민이 됐어. 이게 더 임팩트가 있네. 거기서도 턱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연기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연기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턱만 내밀면 되는 거야?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아 진짜? 해병대 진짜 총 잘 쏘겠네. 그 누구냐 그 박계영이랑 수정 걔네 이 파티한테 엎드려 하더니 총을 갈겨버리잖아.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수정이 팔 스친 게 있었지. 엄청 화내지 그래. 되게 위험한 장면이야. 그 위로 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 근데 그러니까. 얘는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한 것 같아. 그런 거지. 그렇지. 자기만 살라고 한 거야 그치.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재윤 파티는 이제 파울로가 갑자기 리타이어를 하게 돼요. 얘도 막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나중에 좀비 만나서 뭐 물려가지고. 귀 물리지. 맞아요. 금방 변하겠지 그러면. 그래서 막 중간에 도망칠 때 막 급할수록 돌아가 이 병신들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파울로가. 첩첩 산중이네. 하면 난 첩첩 산중을 이렇게 자막으로 달아주는 게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그런 이해 못할 개그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런 걸 한다. 그렇지.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아니, 실제로 봐요. 좀 웃기긴 했어. 난 그렇게 웃기진 않았는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아 혹시 잘못된 발음으로 들렸을까봐 그걸 그런가? 달아줬나? 자, 아니 뭐 타일러도 있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타일러는 너무 잘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좀비들이 몰려오니까 이때 에런 팍이 자기를 이제 쫓지를 못하니까 좀비들을 무슨 밑에 굉장히 높은
환풍구인가 거기가?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통로겠지. 그걸 아 열고, 엘리베이터 통로인데 거기 안 다니니까 그게 빈 동공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문을 열고 음. 유도를 해서 이제 추락쇼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좀비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린다. 그리고 한편 이제 전기톱 살좀마 딱 영주 얘는 좌우로도 썰고 위아래도 썰고 막 다 썰면서 전진해. 그러니까 썰 것 같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청청청청. 그래서 요 장면을 게임처럼 표현한 부분이 정말로 있었어요. 게임 사운드를 입히고 아. 2차원 횡스크롤 그래, 게임처럼 맞아, 맞아, 왔다 맞아. 갔다 거리는 장면을 하나 만들었어. 어. 이건 처음부터 기획이 된 거일까? 만약에 아니었으면은 얘가 하는 걸 보고 그냥 어. 만들어서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이게 더 잘 어울리겠나 하고. 그러니까 아직- 즉석에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장면이지만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계속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 도망 못 칠 것 같잖아. 그렇게 느리게 뛰어가지고는 잡히죠. 좀비가 봐주는 것 같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신이라서 봐줬나? 재미도 챙기면서 뭐 납득도 할 수 있는 뭐 그냥 이거는 장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치.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나쁘지 작품은, 않았어. 이 대피소 들어가니까 윤종신이 콘서트를 하고 있더라. 뭐 시상식 가다가 여기까지 왔대.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갈 생각이 없는 한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윤종신 노래를 들으면서 술도 좀 마시면서 그냥 종말을 기다리는 듯한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기다리다가 이제 사람들 구해줄 거야 이거 믿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렇지만 이제 영주 같은 경우 여기서 전기톱 충전도 하고 다시 나갈 준비해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또 전진해. 얘는 가야 돼 무조건 재윤이 때문에. 만나야 되니까. 대윤아. 그리고 계속 이제 상황 이런 거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세트잖아요. 전부 다 계속 네. 다른 세트잖아. 그 엘리베이터 그 문 통해서 막 추락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도 있으면서 환풍구도 있었는데 여기 또 하나 곤돌라가 있네. 이거 타고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뭐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윤이가 가서 그걸 또 타고 뭐 내려가고 뭐 이런 거. 거기 또 기계가 개그 잠깐 나오고 뭐 위아래 안 되니까 너 기계가잖아 이거 좀 고쳐봐 하니까 뭐 꽝꽝 치니까 좀 움직이더만. 그런 개그는 이제 너무 익숙하지. 식상하다. 식상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서 사람들 다 태우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또 이게 멈추지. 알고 보니까 이거 오늘 수리하기로 했던 그 곤돌라였어. 그 막 줄 끊어지고 이러면서 뭐 재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상황에 혼자 처했지.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져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곤돌라가 그 창문을 치고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공간에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캐릭터샵 같은 맞아. 데가 선물 있었어. 가게 같은 데였어.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게 무슨 뭐 마스코트 옷 입고 있는 좀비가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 뭘로 이루어졌길래 그걸 입고 뛰어내리면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걔를 했는지. 한번 던져봤지. 걔를 던져봤는데 그대로 움직이는 거. 걔는 좀비니까 움직였겠지. 사실.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개그로 이어지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인용호 있잖아요. 이렇게 부피 큰 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에어쿠션 하지. 된다고 뛰어내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죽을 그걸 수도 몇층에서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뛰어내린다고? 몇 층이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 그게? 3층이었어 3층. 그런데 그것만 그거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죽는 거지. 얘는 주인공이잖아. 안 주인공 죽어. 보정이다 이거. 그래. 아무튼 그래 살았다. 그리고 걔는 나머지 일행들은 약간 위층에 아직 떨궈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좀비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오피스동이었던 것 같아 거기는. 많더라고 좀비가. 그래서 재용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오니까 뭐 케이블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즉석 짚라인으로 이제 뭐 내려와서 탈출하자 그 작전을 제안을 하고 그 일행들도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 직전에 걔 대행의 대행이 됐던 그 김영만 병장 걔도 물렸더라고 손을. 그래가지고 걔는 여기서 리타이어 한다. 막 기어갔더라고 좀비 돼서. 그 얘를 나중에 뭐 그 아들이라고 하는. 최영민 일병. 걔가 뭐 쏘느니 마느니 당연히 쏠 것 같은데 원래 계속 반항했잖아. 니들끼리 가 난 따로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 그렇지. 그리고 뭐 그 위급한 상황에 내가 총 쏴서 니네 구해준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서로 반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병장이 자기한테 잘해주던 또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거. 그 병장을 자기 손으로 보내주겠다 하고 일부러 이탈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이게 군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군번이라는 말은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고 뭐 아들을 이렇게 하나? 모르죠. 근데 이게 요즘은 그러나? 호칭을 모르지. 하냐고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게 너무 유치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아버지라 부르긴 하니까 실제로 뭐 진짜? 진짜 그렇게 불러요? 부르지.
위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서 1년 차이 나면 아버지, 2년 차이 나면 뭐 할아버지인데 요즘은 2년 차이는 없으니까 아 그건 진짜 없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었어요? 거고.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부르지 그 아버지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이없는. 어차피 그냥 뭐 네이밍이니까. 몇 개월 차이 난다. 그치. 라이노한테 아버지로 부르면 좀 웃기겠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승합차 하나 타고 수서역으로 가기로 하고 다시 영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영주는 사실 그때 나오자마자 그 전기톱을 뺏겨. 왜냐하면은 그 아포칼립 시대에 항상 나오는 이상한 양아치 막 깡패들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영주를 전기톱 뺏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무리들. 네. 항상 나오는 애들. 얘네들은 보니까 좀비 그냥 막 죽여도 되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좀비 재미로 죽이고 얘 벌써 물렸네. 그러면 죽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즉석에서 규합된 그런 조직처럼 보이잖아. 네. 어떤 뭐 선생님 하면서 뭐 부른 사람인데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걔가 약간 네. 리더 같은데 그냥 중간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열차 멈춘 열차 안에서의 또 어떤 추격과 그 뭐 그런 것들을 또 그리잖아. 그렇지. 이게 되게 많아. 이게 세트가 엄청 많아. 돈 들였어 이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고터 지하 상가를 또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투는 것도 있고 그치. 뒤로 갈수록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소를 활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밌네 그런 것들. 이게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2시간 안에 끝나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정말 굉장히 다른 장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영주는 지하철 마지막 칸까지 도망갔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좀비들이 가득 차고 뒤에서는 저 이상한 깡패들이 쫓아오고 전기톱 들고 그랬더니 얘가 한 방법은 그 몰래 그 위에 그 선반 있잖아요 지하철에 거기 숨어 있고 걔네들이 문 열게 그냥 기다린 거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아 자세한 설명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비들이 거기는 못 본다 뭐 이런 건가? 여신이니까 패스했다. 술 기운이 아직 있었나? 모르지. 어쨌든 그래서 그 깡패들은 좀비들한테 당해서 죽게 되고 영주는 그 틈을 타서 다시 거기서 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지하철 직원 박은채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구해줘요. 그리고 이 무대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거기야. 그걸로 가서 무슨 오피스 같은 게 있나 봐. 그걸로 데려가가지고 잠깐 쉬라고 하고 전화도 되게 심지어 거기는 영주가 이때 집에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엄마 아직 살아 계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 여기 어딘데 뭐 나 살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제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통화했으니까 은채 걔 직원한테도 너도 이제 집에 통화해라 했는데 은채는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 여기가 나 약간 복선이었죠. 근데 나는 얘가 살인마고 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맞잖아. 아니죠. 아니죠. 얘는 귀신이라는 소리 더 파다해요. 아 그래?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왜냐면 아니지 그게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거 나도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난 그래서 네. 얘는 귀신인가 현재까지는. 난 그래서 되게 미스터리어스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 행색을 하고 일부러 이끌고 얘가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중간에 사라진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은채라는 표찰이 그 두 개나 동시에 있긴 쉽지 않잖아요. 아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 그래서 정확히 판단은 못했는데 귀신에 더 가깝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 아기를 품고 있었지만 운 좋게 어. 얘가 더 생존을 더 모색을 해서 얘를 살려줬다는 느낌도 있었고 약간 장난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고 그러니까 그 선의가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뭐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게 아닐까 싶었어. 나도 살인마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목 잘린 시체 있잖아. 박은채 표찰. 그래서 쟤를 죽이고 쟤를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인 거잖아. 그리고 얘가 실은 그 왕초다. 그 리더들. 아 그럴 수도 무리에. 있고 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래요? 봤거든요. 저는 그냥 죽은 사람이고 얘가 영주가 본 사람은 그냥 귀신이었다. 아, 그러니까 컬트가 아니잖아. 근데 아니 그렇게 환영이었다고 근데- 그냥 자기가 그 의식 속에 만들어내는 가공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네. 명확히 해석을 안 주니까 결론을 안 내려주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하긴 그 전에 엄마 목소리를 자꾸 들은 네. 그런 것도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귀신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근데 그러니까 일단- 자기 혼자 도망쳤는데 그냥 환영을 만들어낸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튼- 왜냐하면은 귀신 쪽으로 보는 입장은 그 뒤에 라이노랑 애들이 보고 박은채 시신 보고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영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귀신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보낸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나중에 시즌 2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안 나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영주랑 재윤이가 만난 이야기였는데 아이 인기 있으면 나오겠지 어떻게든지. 둘 중 하나 죽으면 되겠네. 이 사악해. 자 어쨌든 그 한편 그 군인들은 중국집에 당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꼬량주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에런파한테 먹이지.
아니 얘가 들고 원샷을 하더라고. 죽지 않아요 그 정도면? 몰라. 아니, 목구멍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거기가 좀비화가 돼서 조금 둔해졌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에런 팍은 끝까지 살아남는 걸로 보이죠. 아 근데 맞아요. 중간에 에런 팍이 생각 없이 컨디셔너 먹으려 하더라고. 근데 안 먹잖아요. 아니 그 라이너가 막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참나. 그것도 진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한편 그 재윤도 영준의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아 영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영주가 심지어 고토역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완전 전화 교환원이었지. 아니 근데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가 얼마나 넓은데 그치. 거기서 어떻게 찾겠다고 가냐고. 주인공 보정이다. 근데 거기 있다니까 가는 거지. 그렇지 가야지. 그래서 재윤은 혼자 나는 고토역 가야 된다. 너희들은 수서역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제 찢어지게 되고. 그렇지. 고토역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두워 여기가. 그리고 정말 나타났나 하고 이제 그 영주가 바라볼 때 했다가 약간 페이크 주고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제외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군바리 일행들이 안 가고 얘를 도우기 위해서 와서 이 상황이 다 수습이 된다. 의리파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영주 데리고 나와서 이제 바뀌죠. 그 또 방송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전 요새가 인천항에 있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지. 왜냐면 수서역이 이미 그 좀비 때들 다 갔는데. 그치, 끝났지. 고토역에서 이미 다 타고 갔는데. 네, 만약 시즌2 나오면 인천항을 배경으로 또 좀비쇼가 펼쳐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예전에 그 부산행처럼. 그렇지. 근데 뭐 별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인기 있었으니까 나올 법도 한데 왜냐면 쿠팡 플레이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제일은 아니지만 꽤 인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재윤이 이제 영주 포옹하면서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는데 킬수가 뜨죠. 여기서 영주가 44킬이고 재윤은 8킬이다. 그 가장 중요한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말이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이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너는 회사원이고 난 군발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는 헤어질 이유가 없대. 굉장히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세기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을 맞이하고 나서야 이게 사랑은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라는 것 자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약간의 냉소까지 좀 담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 작품의 어떤 핵심 같은 대사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니까 우리는 사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네. 그런 아이러니. 재밌죠. 그래서 전 일단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재밌게는 봤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본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획구획이 되게 명확한 거야. 사실 그 재미는 되게 훌륭해. 그러니까 여기 뭐 환풍구 뭐 하고 저 짚라인 타고 고터 안에 들어와 싸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구획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재미를 또 초점을 맞춰 보면은 한데 전반적으로 큰 어떤 8부작 드라마로 봤을 때는 설정은 초반에 굉장히 재밌지만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굉장히 작은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메인 대사가 좀 약하다. 왜냐하면 세트별로 뭔가 이야기가 잠깐 전개되고 심지어 커다란 두 개의 그룹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쉽게 말하면 꽁트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아. 그렇긴 하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수십 가지 상황과 장소로 빚어낸 잔혹 꽁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개콘 보면서 이 코너는 재밌고 저 코너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된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훌륭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장소와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물론 뭐 그 워킹데드 이런 거는 워낙 기니까 너무 길고.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또 설정들도 있었지. 술을 취하면은 좀비도 안 건드린다. 좀비 이민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코믹 요소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좀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걔네들이 또 활약하는 것도 있고 그런 환자라고 해야 되나? 에런 팍을 끝까지 살려줘서 굉장히 고마웠다. 그치만 살 수가 없지. 그치. 그 평생 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강경화로 죽을 거야. 좀비 되기 전에. 아니 어차피 죽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시즌 2 나오면은 에런 팍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뭐라는 거야? 술 계속 먹으면 스피노프 나올 수 있겠다.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그냥 시즌 2 시작하자마자 에런팍 죽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스포일러해? 저 한 줄 평 할게요. 상황을 위한 상황이
좀비 코미디를 상쇄시키다. 상쇄시킨다는 말이 뭔지는 알아요? 네. 뭔데?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빵빵 터지는 좀비 코미디. 반대평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상황이 살렸다는 생각인데 상황 때문에 코미디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응, 저는 그랬어요. 반대. 메인 서사가 약하긴 하니까. 미안해요. 상세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서. 아니 자를 건데 왜 넣느냐고. 아니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막 막창집에 굳이 경찰 좀비가 있어서 거기에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막 이런 게 약간 너무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 시트콤이지 시트콤.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음주 측정기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이 그럼 맨날 정도면 들고 만치다 다녀야지. 뭐 이런 거. 아주 훌륭한 아이템 아니었나? 거기에 에런팍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그게 좀비 영화에 왜 필요해?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거 아니야?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외국인들 보고선 저게 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운주 측정기는 알겠지 뭐. 자, 뉴토피아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다음화는 네. 화제 영화일까요? 글쎄 모르겠네. 봐야지 알죠. 나중에. 자, 연상호 감독의 영화 계시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미리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겠죠?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 에이플렛.